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 우병우, 진경준 비밀은 없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만 주목한다면 사태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본질은 검찰 정치다. 우병우 수석이 수사와 인사에서 막강 파워를 행사할 수 있었던 건 검찰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움직인 손은 대통령뿐일까? 그를 천거하고 지원한 세력은 누구일까? 그로 인해서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 왜 우병우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혔느냐는 물음은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그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검찰 정치를 집행할 유능한 기술자로 간택됐다. 거취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그의 퇴장으로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쪽에서 반대하고 있거나 검찰을 컨트롤할 제2의 우병우, 즉 대안을 고르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의혹이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자. 검찰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우병우, 진경준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들을 검찰 정치의 아바타, 검찰권의 아바타로 만든 시스템의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무대 뒤편에서 시스템 복원 키를 만지작거리는 자들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소개해드렸지요. 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6월에 신설된 직책인데요.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입니다. 당연히 우병우도 그 대상이지요. 이석수 씨가 특별감찰관인데 이 사람이 우병우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감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생긴 일에 처음이란 겁니다.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왜 그딴 식으로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건 우병우 보고 나가라는 이야기다 라고
경향신문이 풀이했습니다. 검찰 착수가 특별감찰관이 먼저 건의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문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우병우 털어내기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의 건의, 우병우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 할지라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병우를 날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찰 착수는 곧 우병우 사퇴 초읽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우병우가 위험하다고 말한 김프로는 일주일로 봤습니다. 오는 토요일 이전까지는 우병우가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한편 화성시가 우병우 부인 명의의 땅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특별감찰관의 가동을 가능케 한 자극 요인이 아니었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화성시장이. 이 화성시장이 자체 조사를 거쳐서 불법 사실을 확인할 경우 변명하기 어려운 일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특별감찰을 통해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정리돼서 고발이 넘어온다면 한결 수월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씨도요. 도움이 안 되면은 쉽게 꼬리를 자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속히 깨닫길 바랍니다. 한겨레 고경태 신문 부문장이 일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다루는 뉴스룸 코너. 네, 저는 챙겨서 읽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언제 물러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쉽게 안 물러날 겁니다. 멘탈 갑처럼 보여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 재산 때문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우병우의 힘은 처가 재산입니다. 골프 접대나 스폰서 받을 일도 없고 검찰 시절 윗선에도 소신 있게 발언했다지요. 뼛속 깊이 엘리트 의식이 박혀있고 안하무인이란 평이 많대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100이면 120을 사용하는 스타일이라지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선 기자가. 자, 그래서 고경태 부문장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찰 분위기도 안 좋다면서요. 그러자 공공의 적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법무연수원 테니스장 눈 청소 사건이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요. 테니스장.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 탈락하고 2012년 법무연수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법무연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한 적이 있었군요. 자, 거기서 선배 검사 한 명이 같은 테니스 동호 회원이었다고 하는데 눈이 오니까 그 선배 검사가 테니스장 눈 치우자고 해서 다 같이 눈 청소를 하는데 우병우가 검사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했다가 한 소리를 들었다지요. 후배들의 존경받는 신망 있는 선배 검사가 눈 치우자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선배 검사 지난 연말 인사 때, 그러니까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시기에 지난 연말 인사 때 고검장 승진해서 탈락됐어요. 이걸 놓고 우병우의 보복 인사라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부글부글 했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우병우 장남이 군입대 전에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우병우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공고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기준 의원은 이후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지요. 예. 이에 대한 우병우의 해명도 재미있습니다.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통에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병우가 불같이 화를 내서 그만두게 했다.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순에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 신고 대상이 된 이후 줄곧 자신과 가족 소유의 차량이 없다고 신고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검사 시절에 제네시스를 몰고 다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네시스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 일가는 가족 회사인 주식회사 정강 소유의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샀는데요. 이건 이미 소개해드렸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인 재산을 법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면 명백하게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도 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타는 것은 절세를 위해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 흔히 쓰는 수법이다. 법적으로는 횡령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알아서 하겠네요. 대통령이 포기한 인사니까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남북을 상대로 연출 외교를 했다. 이런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기자들 많이 들어와라 라고 해놓고 북한과 친한 척 잔뜩 뽐낸 것입니다. 북한과는 친한 척, 남한과는 척진 척 잔뜩 뽐낸 것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에 대해서는 마중 나가고 스킨십도 하고, 하지만 남한 윤병세 장관에게는 싸늘한 표정을 짓고 신뢰 훼손 운운하면서 거친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한국이 한중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실질 행동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라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통역을 위해서 몇 문장씩 끊어서 말하는 관례도 무시했는데요. 윤병세 장관이 말하는데 턱 괴고 손살해치고 취재진 보란 듯이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왕이가 이런 쇼만 할 뿐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안 할 것이라고 기대 섞어서 전망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기서 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낙관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유일호를 믿어도 된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유신모 기자 기사도 읽어야 합니다. 한국 외교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심했던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결국 미국을 선택한 것이란 게 중국의 인식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러 간의 양자회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북방 진출의 문이 막히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도약의 발판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정권 말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교적 기조를 정반대로 틀어버린 박근혜 정부가 갈 곳은 이제 미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미국 일본 주도의 아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국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일본의 우선적인 관심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보다 중국의 무분별한 굴기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에 맞서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한국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신문에 실린 단독 기사도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경상북도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군 내에 제3의 후보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은밀히 상경해서 정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2가지에서 3가지 대안을 내놓고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로 하되 성산포대 말고 과거 공군부대가 있었던 금수면 염속산이나 남서쪽의 수륜면 까치산 등 민간인 거주자가 없는 곳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주군 코앞에 있는 성산포대 여기로 그냥 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염속산, 까치산 여기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지가 성산포대보다 더 높고 주민들 설득할 논리도 있는데 안 된다? 그 근처 힘 있는 어떤 분의 땅이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염속산, 까치산 모두 성주 주민들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주 군민들은 성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든 쌓아두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결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전당대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깊은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킬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2만여 건과 첨부 파일 8천여 개를 공개하면서 비롯됐는데요.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유대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무신론 성향을 공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등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야 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조직적 클린턴 편들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신교인이 아니면 사실 선거에서 불리하죠. 사태가 확산되자 샌더스는 CNN 인터뷰에서 데비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슐츠 위원장은 전당대회 의장직에서 해임됐고 전당대회 후 위원장직도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클린턴 캠프는 이메일 해킹이 러시아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돕고 있죠. 한국 정치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권의 주류인 친박근혜계가 분화, 해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차기 대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 후보군에 친박계가 대표 주자를 세우지 못한 것이 계파 분화의 첫 징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양대 과제를 입으로 떠들면서 친박 핵심 실세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모순이란 것입니다. 당 관계자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고 친박계 후보 즉 이주영 이정현마저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한 친박 자기파 엄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4년 차이는 집권 여당 주류 계파의 이완 현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산 논란으로 레임덕 징후가 엿보이니까 친박계 분화가 가속화됐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친박계 내에서조차 현안마다 목소리를 키우는 일부 강성파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계파 핵심 인사들이 내부적으로 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데 실패하거나 사실상 방기하고 있어서 계파 분화를 더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들, 진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회사원 14명이 수첩에 형광펜을 그어가며 강사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업 말미에는 2명씩 짝을 지어 상사, 부하 역할 게임을 했다. 한 사람이 상사가 돼서 부하 직원을 야단치면 한쪽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비는 시기였다. 부하 직원 역할을 맡은 수강생의 표정이 금방 일그러졌다. 지켜보던 남자 강사가 인상 쓰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곳은 일본의 입사 1, 2년차 새내기 사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인 일명 혼나는 법을 배우는 세미나 현장이다. 이 수업은 5시간 강의에 1만엔에서 2만엔 정도로 강의료가 부담스럽지만 아니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다. 이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이런 수업을 듣는 것은 직장 부적응 때문이다. 3명 중 1명은 3년 내에 회사를 떠나고 있는 일본이다. 상당수 신입사원이 인간관계로 고민하다가 직장을 떠난 것이다. 기대를 안고 직장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은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고 기업들은 인력관리에 구멍이 생겨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혼나는 법을 강의받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급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늘어난 항공기를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비 기반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저가 항공사들은 현재 운항에 관한 유지 보수 이외에 기체와 엔진 부품과 관련한 정비는 100% 외주에 맡기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그 전해보다 94%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정비는 100% 외주다. 이건 알고 타셔야겠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맨 마지막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땅의 모든 딸들은 늘 이 순서였습니다.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집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자손에게 양분과 교육비를 몰아주는 것이 당연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여성이 공부하는 것이 생경하던 시절에 자란 모든 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맨 마지막에 밥숟가락을 집었던 딸들의 삶이 양양자의 삶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가정과 국가 시스템에서 배려받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 시스템은 오직 독한 엄마의 독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엄맘의 상실감은 엄마의 굳은 의지 말고는 극복할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야근이 끝이 아니고 자정의 걸레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품어주지 못한 자식의 머리맡에서 눈물 흘리던 삶이 양양자의 삶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배려받던 딸이 맨 마지막이 되어서야 배려받던 직장맘이 양양자였습니다. 어렵게 이룬 성취를 뒤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울 때 숱한 엄마들이 함께 울었던 이유는 맨 마지막으로 배려받던 그 서러움을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버림받은 엄마의 처지는 양양자의 것만은 아니었기에 함께 울었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글로벌 기업의 고졸 신화, 박사가 수두룩한 반도체 연구실의 유일한 고졸 연구 임원을 뒤로하고 나설 때 숱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광주 서구울에 가서 천정배 후보와 결혼하고 당이 명령했습니다. 기적을 일구라고 했던 것이 입당한 지 불과 2달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과문한 저에게 기적은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서는 것이 양양자의 전공입니다. 낙선한 양양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하니 현역이 아니라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훌륭히 해냈기에 오늘의 양양자가 있습니다. 없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양양자의 길이며 입당 여성들과 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시린 코끝에서 시작되는 정치를 꿈꿉니다. 정당 여성 조직의 다른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가장 뒷전으로 밀려왔던 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양양자와 엄마 유권자 사이에는 이격이 없습니다. 양양자와 청년 여성 사이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양양자와 이 땅의 할머니 사이에는 서로의 삶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손잡으면 코끝이 찡한 이 공감을 올바른 정치의 힘으로 조직하고 싶습니다. 뒷전으로 밀리고 상처를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의 외침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2017년 정권교체를 준비할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양양자는 여성의 삶과 호남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신산업을 개척해온 유능함으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끝내는 일입니다. 저지르는 게 반이고 믿는 게 반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3% 양양자가 뛰겠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득표율이 3% 뒤졌습니다. 그 3%만큼 우리는 졌습니다. 이 땅 여성 곁으로 가서 공감하고 뜨겁게 안으면 부족했던 3%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관행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온 모든 새로운 시도를 거침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바른 정치를 누릴 권리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존중받는 정치가 사람이 존중받는 정치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믿음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양양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향한 여성의 거대한 움직임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5일 여성 최고위원 후보 양양자. 한겨레에 실린 심리학으로 본 이른바 불순 세력은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제목의 정한숙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심리학과 조교수의 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단원고등학교 세월호 희생자의 부모들, 부모 역할을 하는 조부모와 이모 고모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145명을 심층 면접했다.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동안 46개 면담을 풀어내니 2300쪽에 달했다. 거기서 536개의 주제가 도출됐다. 고통의 언어와 희망의 언어가 교차하고 있었다. 평소 세월호 참사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나도 이번 연구의 질적 분석 결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실은 이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인 줄은 몰랐다. 노란 옷만 입고 도보행진하고 삭발하고 찜통더위 땡볕에도 108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라의 원수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런데 자료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들은 너무나 보통 사람이었다. 이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핵심 변수는 부모, 가족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지금 성주에서는 하루하루가 투쟁이 되었다. 지금 백남기 농민은 8개월째 의식이 없다. 지금 팽목에서는 바다 밑 상황에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목소리가 불순 세력의 투쟁이라고 믿으시는가? 이걸 믿는 순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개, 돼지가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간브리핑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